오늘 새벽 4시 FOMC 미 연준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첫 베이비 스텝인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본격 금리 조정폭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시장 및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해 저의 예상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얘기죠. 금리 인상의 고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언제 마지막 저점을 갱신할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1년 동안의 큰 하락 추세에서 크게 상승하는 변곡 라인이 어디인지 말씀드렸던 근거 중에 오늘은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해서 재차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지난 영상에서 짧게 설명드린 국채 금리 2년과 3개월이 데드 크로스가 되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라고 제 영상에서 매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검정 색깔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캔들 모양이 2년 국채고 파란 색깔이 3개월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5.5K를 찍었습니다. 때마침 작년 11월 당시에 세계 2위 거래소인 FTX 거래소가 60조 달러의 대규모 거래소 파산이 일어났던 시기죠. 과연 이 모든 게 차트 시기랑 매우 일치한데 이게 우연일까요? 개미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어 페닉스의 물량을 저점에서 더 비트코인을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터트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의 작전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미 국채 2년물이 고점일 때, 미 국채 금리가 여기가 고점일 때 작년 11월 달에 최저점이었죠. 이런 것과 똑같이 18년도 11월 최저점이었던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때를 보신다면 18년도를 보신다면 18년도 2년 국채 금리가 고점일 때 그때 고점을 팍 꼬리를 달았을 때 여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검정 색깔이 저점이었다. 이 모든 게 18년도와 22년도랑 똑같은데 과연 그 똑같은 날짜에 그 고점에 비트코인이 15.5K를 찍었을 때 FTX 터뜨렸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운이었을까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크게 제가 유튜브에서 매번 들었던 금리 마지막 인상이 언제인지라고 얘기를 드렸던 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근거가 있지만은 크게 오늘은 몇 가지를 큰 것들만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한 재산이 엄청 많은 이제 할머니 분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만 나오면 매수하고 매도한다라는 한 투자 회사의 직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때 그 할머니는 매수,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 때 매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엄청난 기법이거든요. 그런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해 상위급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인데 그냥 흘러듣는 뉴스를 그 할머니는 딱 그것만 보고 매수 매도를 진행해서 또 크게 버신다고, 그 타이밍 외에 매매를 안 하시고 딱 그런 뉴스가 1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나올 때까지 버티시고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한다라는 이런 금융시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 달 비트코인과 모든 금융시장들이 고점이었죠. 이때가 11월 달이 고점이었는데 이때가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그때 11월 달에 카카오, 테슬라, 셀트리온, 이더리움 코인 시장의 이더리움 재단들까지도 모든 대형주들이 자사주 매도가 있었죠. 그때 실제로 다음 달부터 12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추세로 계속 큰 하락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을 예시를 두면 작년 11월 달에 예시를 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공급 거품으로 모든 금융시장이 올랐죠. 하지만은 11월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코로나 치료제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른 주가나 코인 시장들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뉴스 하나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라는 금융시장의 선반영 및 연준이 곧 양적 긴축을 시작할 거라는 사인을 그런 대주주들은 사인을 받았던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차트 50%,
미래 분석 50%가 일정하고 동일할 때,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때 매수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 기법에 대해 모르신 분들도 이 뉴스를 좀 팁으로 보시고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21년도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 실천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요때 제가 6월 23일 날에 요때 비트코인이 쌍고점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비안전자산 쌍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되었고, 그리고 12월 2일 날에 이제 요 검정색 가루로 실제로 비트코인 쌍고점 찍고 행보 중라고 12월 달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때 코로나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요때 하락을 했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쌍고점 부근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때 이더리움을 타가지고 제가 1억 가지고 10억을 먹었던 그런 레전드 오브 레전드 매매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입니다. 이건 22년도 4월 달에 얘기한 건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괜찮겠지 하겠지만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아닐까. 경기는 침체되고 인플레는 거대 인플레로 바뀌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 주식은 하락할 거고, 금리는 오르고 부채는 늘어나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된다. 그죠? 여기에 FTA 사태가 있을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어쨌든 간에 그 예측이 맞았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냐, 이게 작년이고 이게 작년까지고 이게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올해가 되지 않을까.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실제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지금 하고 있죠. 하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멘징 수단으로 실무 자산, 금, 비트코인, 부동산으로 갑자기 크게 오르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고,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찍어낸 달러들을 다시 회수하니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스태그플레이션, 70년 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많은 부의 재편이 있었다. 그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다 알 거다. 정부는 왜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왜 주었을까? 이미 그 안에 답은 정해져 있는지 모른다. 마치 한국 IMF 시대에 다 짜여진 각본처럼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IMF 한번 되새겨 보시고,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때 최저점이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도할 때 고점이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작년 5월부터 미국의 자사주 매입 금지가 허용이 됩니다. 이게 뉴스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던 내용인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계속 바이백을 시작하게 되고,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세금을 추가한다라는 법안을 넣게 됩니다. 당연히 미 정부에서 자사주 매입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세금 정책을 낸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서 몰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1% 세금 부과. 그죠? 이 미국 정부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세금 정책을 당연히 냈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랑 미국도 지금 현재 6월달부터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6월달에 최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도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 미국 자사주 매입 1조 달러 시대, 바이든은 제동 건다. 그리고 이제 CEO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일본 기업 4월 5월 자사주 매입 급증 22년도에 미국판 당근마켓 넥스트도어 홀딩스 1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만년 저평가 LG 500억 매입, 우리 주식 싸다 자사주 담는 미 기업 내부자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근거고,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을 시사하거든요.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정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찌 보면 캐나다가 먼저 금리 폭을 줄이면 그 다음에 미국도 줄이고,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지금 중단을 시사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부터 먼저 할 거거든.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증시시장에 있는 코인들이 오르겠지만은
그게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실물 자산들을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실물 자산들을 투자를 해야 되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 진짜 낭패를 본다 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유심 있게 많이 사야 된다. 금이나. 자, 이런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은 21년도였죠. 자,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 금, 은, 부동산, 비트코인. 부동산은 그냥 사이클이 늦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파월이 디플레이션 언급을 합니다. 요때도 금, 은, 현금, 달러, 채권. 근데 디플레이션 아직 멀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조금 디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올 것 같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크게는 안 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11선 여기 깨질 때 달러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금리가 고점이었다라고 이 차트상으로도 나오거든요. 이 $1 차트로 제가 쓰는 이평선 5일선, 21선, 61선, 112일선, 224일선, 440선, 896일선들이 여러분들이 $1 차트에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정직하거든요. 나스닥 이런 것들에 비해 훨씬 더. 여러분들 보시면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펌핑이 나오고, 근데 지금 현재는 112일선 깨지면 제가 큰 하락이라고 했죠. 61선까지도 깨지면 하락이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확정지을 수 있는 하락은 112일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역별이 아직 안 됐죠. 이런 식으로 역별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하락폭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 달러의 반등 구간도 좀 빠르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도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디플레이션 시대가 조금 나올 것이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이제 통화량을 이제 많이 안 찍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희소성 되니까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달러는 여러분들 다시 또 오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오를 거거든요. 이 기준이, 이게 바닥에서 다질 때가 평균이 한 그래도 뭐 한 5달 정도 되니까, 4-5달 되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장이 좀 빠르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또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상승이 묻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종 TP를 45K에서 50K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달러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그렇게 상승률이 좀 더딘다라는 그런 포커스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상승률이 많이 오를 시기다 라고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마커스 네지컬 네피셜 BTC 시나리오라고 2월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0.25% 미국 금리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24K를 뚫고 29K에서 32K까지 큰 저점 안주면 폭등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저희 텔레그램 고정 댓글 안에 있으니까 단톡방이랑 많이 들어오세요. 유튜브 외에 짧은 브리핑은 텔레그램에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24K를 금리 발표 이후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24K를 찍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23.8K 부근에서 지금 약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렇게 얘기를 또 드렸어요. 마커스의 일침이라고 하면서 저점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20에서 23K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익절시켜주고 여기서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올립니다. 어차피 역별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다. 448일선 2년 평균 아래 가격이니까, 그러니 가격 펌핑을 시키면서 개미들이 물량을 꺼내 놓으니 개미 털기를 꼭 가격에 대해 하락을 해서 내려서 하는 건 아니다. 그건 개미들의 2차원적 초딩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년 이상 하락했던 구간이 마무리됐고 이제 한 달 상승했고, 원래 비트코인 1년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쭉 하락을 했지만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쭉 그 추세로 이어진다. 깨어있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할 때도 개미들 평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개미들은 익절도 주고 손해도 주고, 익절도 주고 손해도 주고, 익절도 그럼 여기서 개미들이 여기서 못 팔았다,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 기준에 샀어요. 그럼 고점에서
어씨 더 가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또 여기 또 내려와요. 안 팔래 하다가 여기 또 오면 또 다시 오잖아요, 고점에. 그럼 여기서 대부분 털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식입니다, 예시를 두자면. 그러니까 꼭 가격을 내려서 개미들 턴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2년 평균 가격보다 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을 크게 안 주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왜 조정을 크게 안 주지라는 이유. 이미 지금 세력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예전 11월 달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락폭이 나올 때,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할 때, 그때 타이밍을 그 세력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자리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근거,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그때 근거가 896일선과 448일선 모든 이평선들이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그때가 하락의 이제 마지막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죠. 실제로 12월 31일 1월 1일부터 역별이 완성이 되면서 기가 막히게 올랐죠. 그 15년도 차트를 보신다면 실제로 특별히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일어난다. 이거를 크게 얘기를 하면 제 근거들이 그렇고, 비트코인이 대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1년이 365일이 지나고 딱 지나니까 여기 하락이 딱 나오죠. 11월 9일부터 FTX 사태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잡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FTX 사태 터지기 전부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90일이 지난다. 90일이 지난다. 2월 7일이거든요. 2월 8일이든. 대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을 1년 동안 가지고, 그 다음에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는 90일을 테스트를 한다. 그 다음에 9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2월 7일, 2월 8일 날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시를 두자면, 리플로도 예시를 두자면, 대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365일이 지나고 90일, 그때가 리플도 모든 메이저 코인들을 알트코인들 전부 다 2월 7일, 2월 8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역별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2월 8일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왜 이거를 또 2월 8일날 큰 상승이 나올 것인가 라고 또 근거를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러면 크게 상승을 하냐, 그러면 이 448선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이 캔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반등이 나온다. 예. 가까워지니까 크게 이제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뚫고 난 다음에 이 448일선을 지지를 해줍니다. 예. 지지를 해주고, 이 뚫었던 제가 이 장기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거는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15년으로 차트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48일선 밑으로 주워놔야 됩니다. 이 뚫고 난 다음에 448일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꼭 주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점을 기다리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욕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4만 불, 5만 불 가는데, 거기서 3%, 2%에 대해서 저점을 더 주우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고점에 팔려는 것도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저점에 주우려는 그런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저점을 주우려고 한 부분은 늦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요때 16.5K였을 때, 요때 5일선 밑에서, 아니면 21선 근처에서, 아니면 111선 근처에서라도 제가 주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18K에서도 주어주셨는데, 지금에서 저점을 찾는 거는 그냥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놀이터에서 엄마는 어차피 오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누구냐? 896일선입니다. 각오로 한번 아까 차트를 봤죠? 예, 차트를 봤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448일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락을 하고 448일선. 그래서 이 448일선 밑에서 꼭 주우세요. 근데 여기서 주우면 안 되죠. 이 수익률이 다르잖아. 근데 채도를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비트코인의 최저점을 잡을 수 있었더라면 나는 코인 유튜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저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좀 주우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FOMC 때 파월이 높은 금리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된다. 그리고 파월이 현재 금리는 고점을 찍었다. 베이비 스텝으로 고점에서 바로 낮추기에는 경제에 영향이 간다. 하지만은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 인하를 3, 4분기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남은 마커스의 청기 누설이 하나 남았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름이 되기 전 종전 올 휴전을 할 것이다 라는 이거 최종적인 것만 남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때가 비트코인이 엄청난 큰 상승, 인플레이션을 뭐 모두 다 때려잡는 이제 경제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큰 시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마지막 코멘트는 미국채 2년물과 3개월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역사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이었다.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브리핑과 함께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과 좋아요,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